여러분은 오늘 인류 최초로 가면을 벗고 진짜 나인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진짜 나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가짜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가면을 쓰지 말아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준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칼 융은 인간에게 가면은 필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페르소나에서 오늘날의 인격이라는 어원까지 생겨났습니다. 페르소나란 고대 그리스의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에서 따온 것이며 개인이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보여주는 외적인 인격이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면은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서 부모, 교사,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와 규범에 따라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가면은 개인의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은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 직장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의 역할 등이 모두 다르듯 자신을 내보이는 가면도 모두 다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연극에서 배우가 가면을 바꾸며 여러 배역을 연기하는 것처럼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서 요구하는 가면을 수시로 바꿔 쓰면서 살아갑니다. 융은 한 사람이 외적인 인격의 가면을 1000개는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면을 쓰지 말아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가면을 쓰지 않으면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어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난처합니다. 여러분이 가면을 쓰면 진짜 나인 본성으로 살지 못해서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반대로 여러분이 가면을 쓰지 않으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면은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과 문제를 일으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령 일상생활에서 진짜 나로는 살아가지 못하고 연극에서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가면과 자아가 동일시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직장에서 했던 직무와 직위를 가지고 살아온 중년의 남성은 직장인의 가면을 자신의 자아와 동일시하면 회사를 퇴직할 때 좌절감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또한 아내와 어머니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중년의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의 가면을 자신의 자아와 동일시하면 자식들이 성장하고 남편과 소원해질 때 공허함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면에 대해 융은 어떻게 말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융에 따르면 남자는 사회적으로 남성 페르소나를 쓴 채 사회적 인격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무의식에 있는 여성적인 심상이 아니마는 남성 페르소나에 대응한 무의식적 인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자의 경우도 같은 원리로 여성 페르소나를 쓴 사회적 인격과 여성 페르소나에 대응한 무의식적 인격인 아니무스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아가 무의식적인 인격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를 의식하여 알아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가면과 자아를 동일시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면은 개인의 전체 자기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으며 단지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일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개인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게 되어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면을 완전히 무시하면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가면과 진정한 자기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가면과 자기의 균형을 돕는 것이 심리치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치료는 환자가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역할과 내면적 욕구 사이의 불일치를 인식하고 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융은 인간의 삶에서 가면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절한 가면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치료는 여러분이 연극에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가면을 쓴 사람은 거짓과 위선, 허영과 거만함으로 인해 인간관계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융의 말처럼 가면과 자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융은 인간이 가면을 쓰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가면을 벗는 방법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을 근간으로 발전한 오늘날 심리치료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괴로움과 문제를 더 커지게 만듭니다. 인간에게 가면을 쓰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전제를 가지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듯 자아가 자아를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면이 있다는 전제로 자아로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전초오류에 격상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가면을 써도 괴로웠고 가면을 쓰지 않아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결국 융이 말한 자기를 찾는 자기 실현은 전초오류가 일어나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본성을 찾는 자기 탐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융도 밝히지 못한 가면을 벗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면은 융의 말처럼 사람들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면을 쓰게 되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여러분이 가면을 쓰기도 하고 가면을 벗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여러분이 어떻게 가면을 쓰게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직장인의 가면을 쓰고 근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직장이라서 동료의 요청이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아가 의식에서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다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요청이나 부탁을 거절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에 있는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 부모나 교사 등 중요한 인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학습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아가 의식에서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자신을 착하다와 나쁘다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자신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반대쪽 세계를 끌어당길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여러분이 어떻게 가면을 벗게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기탐구는 여러분이 요청이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직장인이라서가 아니라 자아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요청이나 부탁을 거절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거절을 못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여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아가 분리한 인정을 받는다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와 착하다와 나쁘다가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합일의식 상호 침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면 본래부터 직장인의 가면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가면이 없었다면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가면을 벗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이처럼 본래부터 가면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융은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페르소나는 가상이다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면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삶이 자기 탐구가 되고 자기 탐구가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여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탐구도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사도 사이비가 되고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종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융도 밝히지 못한 페르소나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지금의 현실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필연의 일치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융의 답변인 동시성의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